아침에 일어나서 딱 1시간만 나를 위해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당연한 권리인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믿져야 본전입니다. 지금 현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이들이 하는 아침 1시간을 한번 딱 1개월만 따라해 보시면 달라진 삶을 경험할 겁니다. 저 또한 매우 힘들 때 이 방법들로 벗어나게 되었죠. 제가 해고당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지금은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월 영원에서 월 800만 원 이상까지 회사를 다니지 않고도 벌 수 있게 만든 방법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통해 모두 알려드립니다. 방법들은 제가 쓰는 방법도 있지만 쓰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본인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쓰는 아침 1시간의 공통된 기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침 1시간을 투자해 그날의 하루를 미리 결정합니다. 본인이 느낄 감정과 본인이 생각할 것, 심지어 행동할 것까지요. 미리 계획을 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건 무시할 수 없죠. 침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더 자고 싶다는 생각 대신에 발목 스트레칭을 앞뒤로 먼저 해보세요. 아래로 쭉 당겼다가 위로 쭉 당기면 종아리 뒤쪽과 허벅지 뒤쪽이 당겨지는 게 느껴집니다.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으신 분은 이 당겨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죠. 이렇게 의식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살짝 깨우게 한 뒤에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겠다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워 있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출근해야 하는 압박감이 훨씬 덜 하게 됩니다. 이렇게 3분 정도가 소요되죠. 해보시면 예전보다 일어나는 게 더 수월해질 겁니다. 즐거울 텐데 일어나지는 거죠. 그리고 3분을 소요해서 잠자리를 정리합니다. 이 잠자리 정리의 효과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저자가 지식 포럼에서 만난 영성 높은 승려인 단다파니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 잠자리부터 정리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이는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하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한 겁니다. 작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충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도 하시다 보면 본인이 더 잘 정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세계적으로 부를 얻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잠자리를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에서는 잠자리 정돈이 끝난 뒤에 이렇게 본인에게 말함을 추천합니다. 내가 만날 사람들은 내일에 간섭할 것이고 고마워할 줄 모를 것이며 거만하고 정직하지 않고 질투심 많고 무례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이 글은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판단과 분별 없이 도움을 주겠다. 도움이란 상대방을 보고 웃음을 보이는 것도 해당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기 때문이죠. 둘 중에서 저는 디펙 초프라가 제안한 방법을 따르지만 저자가 소개한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이 더 와닿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자는 이 명언을 냉장고에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저는 디펙 초프라의 말을 제 컴퓨터 모니터 위에 붙여놓았습니다. 다시 잠자리 정리로 돌아오면 잠자리 정리와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이 함께 소개된 이유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니 통제할 수 있는 잠자리 정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잠재의식에 넣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출근을 하는 즉시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처럼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본인의 주변에 일어나지만 본인을 해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인이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많은데도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여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자리 정리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위안과 안도감을 심어주어 그날의 하루 시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스트레칭과 잠자리 정리까지 약 6분이 지났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필수적으로 명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 영상에서도 명상의 중요성을 한 것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80%가 명상을 하고 오프라 윈프리도 하며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 할리우드 배우인 아놀드 슈워제네거,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글리치모 밴드의 저스틴 보레타, 미국 최고의 운동선수이자 법학 박사인 아멜리아 분, 수백만 독자를 거느린 작가 마리아 포포바도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명상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이다. 명상은 정신을 위한 따뜻한 목욕이다. 명상을 오래 하지 않고 10분에서 20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 반성하는 명상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해 줍니다. 하지만 명상을 할 때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관찰자를 소환하는 걸 이 책에서도 말해줍니다.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보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시면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는 그 생각에 대고 안녕이라고 해보세요. 혹은 그 생각에 대고 그래, 그래도 돼 라고 해보세요. 그럼 바로 관찰자를 경험할 수 있죠. 이 관점으로 명상을 하는 걸 추천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혹은 본인에게 맞는 명상 유도 방송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에서도 유도 명상이 효과가 좋다고 말해주는데요. 유튜브에 유도 명상 영상이 많고 제 채널에도 해친들림 전용으로 주제를 정해서 하는 유도 명상도 있습니다. 그저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드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에서는 만트라를 외우는 명상을 해봄도 추천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만트라는 제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숨을 내쉴 때는 훔이라고 하고 숨을 들이쉴 때는 서라고 합니다. 이는 서훔 만트라인데 서훔은 호흡의 소리입니다. 이 만트라를 외울 때 진동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진동이 우주의 진동과 일치되게끔 해준다고 디펙 조프라의 완전한 명상에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진동 주파수가 우주와 맞을 때 우리에게 매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는데요. 본인에게 매우 골치가 아프던 문제거리가 갑자기 해결되기도 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단순해지며 해결책이 떠오르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물론 한 번 한다고 되지 않죠. 저는 이 만트라를 할 때 좋다고 느끼는 건 잡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몸에 느껴지는 진동을 느끼면서 뭔가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 그리고 주변과 동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잡생각이 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게 되고 명상을 만약 10분 정도 한다고 하면 이제 16분이 지났습니다. 물론 행동을 하는 사이사이 잡아먹게 되는 시간도 있어 20분이 지났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을 놓쳤네요. 명상을 할 때는 본인의 정신이 혼란스럽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걸 정화하는 거죠. 정화할 때 좋은 방법은 호호포노포노를 쓰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혼란한 정신에 대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단어만 말해 주세요. 그럼 그 혼란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방법은 제 영상인 호호포노포노에도 잘 나와 있으며 수리아키님의 책인 비10억이 선물해준 자유에서도 그녀가 비10억을 3년 안에 모두 없애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명상이 끝난 뒤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걸 오늘 책의 저자는 추천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는 인지능력 개선과 지방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차를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약 3분 정도가 지납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차를 마시면서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아침 일기에 1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매우 짧게 써야 내일도, 1개월 뒤도, 1년 뒤에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짧게 쓰는 요령으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 3가지,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3가지, 오늘의 다짐 3가지. 그런데 이는 매일 똑같은 걸 적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다음을 생각하며 답을 적어보는 겁니다. 일기장 앞에 일을 적어두면 잊어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겠죠. 내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거나 내가 매우 높이 평가하는 오랜 지인들,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 그 기회는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기회입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거는 것도, 면접을 보는 것도, 저지방 우유를 사는 선택도 말이죠. 어제 있었던 근사한 일, 목격한 것이나 발견한 것들,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신기한 일도 좋죠. 가까이에 있거나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들, 그 단순한 것들은 매우 많죠. 내 눈앞에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창밖에 구름도, 지금 마시고 있는 차도, 지금 일기를 쓰고 있는 펜과 종이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밀리언셀러인 아티스트 웨이의 저자 줄리아 카메론은 아침일기의 효과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침일기는 정신을 닦아주는 와이퍼다. 혼란한 생각을 일기에 적어놓기만 해도 좀 더 맑은 눈으로 하루를 마주할 수 있다. 그녀는 아침일기를 쓰는 것으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환자에서 세계적인 작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아침일기는 가성비가 너무 뛰어난 자가심리 치료법이 됩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뒤 일기를 쓰면서 약 20분 정도 흘렀을 겁니다. 이제 1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네요. 금방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를 모두 해내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모두 해내신 거죠. 그 전에 잠깐 일기에 대해 같이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저자가 제안한 생각을 한 뒤에 일기를 쓰자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내게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3가지에는 오늘 나에게 과일을 깎아준 와이프, 창밖에 파란 하늘,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 그리고 해친들님, 아침에 20여 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감사할 것들이 벌써 생기게 되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보는 감사할 것들을 쓰게 되면 매일 감사할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아침 1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마인드 무비를 보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시각화하는 것도 매우 좋죠. 마인드 무비는 본인이 되고 싶은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힘듦보다 오늘 하루 발견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더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인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잘 곳도 먹을 곳도 풍족한 곳에 사는데 자꾸만 잘못된 것들을 떠올리는 악순환에 빠지곤 한다.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는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시도 때도 없이 떠올린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배신하거나 실망시켰던 일들, 또한 기회가 되면 떠올린다. 대체 왜 그래야 할까? 왜 그것들을 기억해야 할까?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그럴 리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악순환에 매달려 있다. 매력적인 생각이 떠오를 시간이 없다. 매력적인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 마인드 무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만든 마인드 무비는 현실화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마인드 무비에 제가 책을 쓰게 되는 것과 유튜브를 하는 것, 제가 항상 와이프라 했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사는 여자친구인데요. 그녀와 결혼식을 하는 것, 신혼여행으로 스페인에 가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현재 출판사를 만나게 되면서 책을 쓰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으며 결혼식을 위해 식장을 알아보고 스페인에 가기 위한 계획의 초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덕분이겠죠. 그 여유는
돈에서 나옵니다. 돈이 없다면 저런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 계획도 짤 수가 없는 상태겠죠. 그리고 마인드무비를 만들 땐 올해 1월이며 그때 유튜브에서 첫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작년 6월에 해고당했고 12월까지 아무 수입이 없었죠. 그동안 조금 번 것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텼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턱 밑까지 찼을 때 유튜브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제가 컨설팅 해준 사업이 물꼬를 트기 시작하더니 전혀 생각도 못하던 도움으로 인해 추가 수익도 생기고 점점 불어나서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올해 5월부터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일어났고 그 뒤로도 계속 지속됨에 있어 매일매일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과 해친들님이 있기에 댓글들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더 힘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씻고 출근을 해야죠. 오늘 아침과 같은 기적이 오늘 하루 동안 효과가 지속될 겁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마무리를 더 좋게 만들고 다음날 기적을 또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일기장에 밤일기를 씁니다. 밤일기는 오늘에 있었던 굉장한 일 3가지와 오늘을 어떻게 더 좋은 날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자문으로 3가지를 답해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걸 최대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스 고든의 말처럼 반성으로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기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긍정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해 써보세요. 만약 정말 반성할 것이 있다면 밑에 남는 여백에 아주 짧게 써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게 되면 불면증도 차츰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를 살고 있을 때 수많은 스트레스가 오죠. 시작과 마무리는 알겠는데 하루의 중간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저자도 이 책을 인용했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살며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진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통계와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면서 알랭드 보통은 진정한 성공이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했던 많은 영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와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본인의 두려움과 불안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화로운 상태를 얻으려면 주체의 삶을 회복하고 타인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지 않아야 함을 알랭드 보통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해보자. 그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라. 그는 당신의 이해 부족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불안 때문에 당신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다. 대부분의 화와 불안, 두려움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니 당신은 타인의 반응보다는 자기 자신의 반응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 타인에게 상처받는 건 결국 자신에게 상처받는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루의 중간에 가장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잠깐씩 멈춰서서 그 사실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감사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을 보내오는 운명의 여신에게 맞설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티베트 불교의 최고 수행법에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 아무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여보면 머리가 맑아질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판단과 분별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데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을 때 본인에게 있던 감정이 사라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2017년 4월 3일에 발행된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최근 24년 4월 11일까지 4판 13세가 발행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죠. 팀 페리스는 4시간만 일한다의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본인이 4시간만 일하게 된 방법들을 모두 소개했죠. 출판사는 토네이도 미디어 그룹입니다. 역시 베스트셀러다운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고 소개해드리는 데 있어서도 너무 깔끔하게 막힘없이 콘텐츠를 써내려갔습니다.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보다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편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월화수목금토일을 어떻게 살아가면 더 좋을지 노노와 도덕경을 빌려 알려주는 책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